요즘 같이 안 들어와. 그러게.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런 연습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입장 연습을 한번. 내가 먼저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 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하신 한 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많은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정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 시민 한 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역과 세대를 떠나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재난입니다. 서로 탓하지 말고 공감과 위로,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역 감염 대응 시스템을 총력으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이신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위원장님들은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기반 보호와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대철 원내대표가 제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합치는 와중에도 그저 의석만 많이 얻으면 또다시 정쟁으로 나를 지새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정 발목 잡기, 개혁 방해만 해놓고 위장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석만 늘려서 할 일이 말도 안 되는 탄핵 추진하니 이는 촛불혁명과 지난 대선에 불복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구하기에 모든 정당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방역 및 치료 대책과 민생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중앙선대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 총선처럼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갈리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지금까지 우리 개혁 과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거품이 되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당은 아주 비상한 자세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한 방역 대응이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 지역의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폭증적 전파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제한 범위 내 시작 단계라지만 그럴수록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1번 확진자와 예배에 동석한 사람들 가운데 400여 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추적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단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천지 교단을 포함해 철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구 경북 시민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한교민,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교민을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의 안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을 내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정부는 대구에 범정부 특별 대책 지원단을 설치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고, 국회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특위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구 경북 시민께서 힘을 내시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내라 대구 경북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SNS나 응원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도 전 당원이 참여해서 대구 경북 시민, 도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방역당국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방역당국이 강력한 통제력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협조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일치 단결이 가장 강력한 방역 무기입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역당국의 통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에게 정쟁 중단을 다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정쟁을 벌일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다시 탄핵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야의 정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선 국회가 할 일부터 잘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비상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국회가 최대한 빨리 대책 논의에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일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는 대로 즉시 특위를 가동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울 때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추궁할 일이 있다면 상황이 진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서둘러 정쟁 중단 선언을 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셨지만 어제 하루 동안에도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대로 강력하고 발빠른 대책을 통해서 확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또 미래통합당 대구의 모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 대구 시민 다 죽인다는 피켓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현재 비상한 상황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대책, 그리고 얼어붙은 경제를 해동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제가 더 부탁드릴 분이 계십니다. 정광훈 목사님이신데요.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340억 원대의 횡령과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에 대한 답 역시 다시 한번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는 점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채우고 결국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은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에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명박 정부 강요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판결은 참혹한 정치보복이다라는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그리고 뇌물수수 사건에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 반성 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수 없는 사실이 있고 역사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걱정이 많이 커졌고 또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보면 제주의 군인이나 전주나 광주의 감염자 모두 신천지 교단의 그 집회에 다녀온 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단이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절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숨이 나올 따름입니다. 탄핵을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은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탄핵된 국정농단 세력이 총선에 이겨서 국정 중단을 시키겠다는 그런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총선 패배의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제1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몰아주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목에 힘주면서 계속 타령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을 탄핵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1야당의 막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박주민 최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구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런 피켓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배렴이 대구 시민 다 죽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혐오 증오를 넘어서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간하는 것이고 인간성을 아예 상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당사자를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분의 이 인식의 수준에 또 한 번 놀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쓰지 말라면 어디에다 쓰라는 겁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IMF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특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벌써부터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시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지부가 미래통합당 측에 정쟁 중단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항해서 이겨내느냐 아니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여야 없이 한 힘으로 뭉쳐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정치는 상식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야가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도 엊그저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이 제1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심재철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야 됩니다마는 상황이 정쟁 중단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심재철 대표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쟁을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 조금 전에 이 박주민 대표께서도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강훈 목사 측에서 주말 집회를 또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2의 신천지 집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집회 중지할 때입니다. 만일에 주말 집회에서 대구 신천지 집회 같은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간곡히 당부합니다. 정강훈 목사 측에서는 더 이상 집회를 개최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과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방역 당국과 그 의료기관들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버텨왔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로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조치와 함께 지역사회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지연시켜야 합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염병 지역에 외국인을 입국 제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노인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시설과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3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밝혔는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 위축 등으로 비상시국임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 때에도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되어 기존 예산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의 피해 수준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를 빌미삼아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대구 경북 지역 경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망언은 한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로 이어지고 공세를 퍼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거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어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국민들조차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또 16년 전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운운하며 헌정 파괴를 시도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역사의 심판을 톡톡히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위축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감염에 대한 초기 방어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대응법으로 계속 이야기 나왔던 1, 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초기 대응과 그리고 또 그런 초기 대응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철저한 방역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훌륭한 시민의식으로 그동안 잘 대처해 주셨던 것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증 극복을 위한 대응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노총도 800명이 모이는 정기대의원대를 취소했고 또 코로나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차 헌혈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가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국민들께 차마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어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 등 3당이 두 번째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소식이 더 이상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개인의 정치적 기득권을 연장해 보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볼썽사나울 뿐입니다. 4년 전에 창당됐던 과거 국민의당은 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한신당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분화됐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4.15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호남을 볼모로 또다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4년 전 안철수를 내세워 호남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던 정치 세력이 누구였는지,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민주당을 분열시켰던 정치인들이 누구였는지 호남인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호남인들은 결코 이들의 통합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